자, 오늘은 한국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아주 핵심적인 변화들을 같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뭐가 우리를 진짜 부모로 만드는 걸까요? 그냥 핏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연결고리가 전부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돌보고 지키겠다. 바로 이 약속이 더 중요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요즘 한국에서는요, 법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법이 바뀌면서 말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입양특례법입니다. 2011년에 도입됐는데요. 이 법의 시작은 정말 좋은 뜻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자, 바로 이거였죠. 이 법의 핵심은 특례 입양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는 새 가정에서 친자식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원래 생부모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법으로 완벽한 새 가족을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인 거죠. 이 법이 뭘 목표로 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모든 입양은 법원 허가를 받아서 투영하게 한다. 해외보다는 국내 입양을 권장하고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또 입양된 아이가 나중에 자기 정보를 찾아볼 권리까지 보장한다. 와,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아이를 위한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죠? 현실은 항상 의도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이 좋은 취지의 법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숫자를 보면서 그 복잡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모든 걸 보여주네요. 법이 시행된 게 2012년인데 바로 그 직후부터 국내 입양, 국외 입양 할 것 없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절차는 분명 더 안전해지고 좋아졌을 텐데 정작 입양 자체가 확 줄어버린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입양이 이렇게 줄었다면 새로운 가족이 필요했던 그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에 좀 씁쓸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공식적으로 버려지는 아이들 숫자는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익명으로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베이비 박스 있죠? 거기에 맡겨지는 아기들은 2012년 이후에 오히려 확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너무 까다로워진 입양 절차가 어떤 부모들을 이런 익명의 공간으로 내몰았던 건 아닐까?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목표는 뭐였죠? 더 안전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좋은 입양이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입양 자체가 그냥 확 줄어버렸어요. 또 친생모를 더 지원해주자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익명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늘어난 거죠. 이 법의 좋은 뜻과 실제 현실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컸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법적으로 가족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엔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끊어내는 경우예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구하라버트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평생 자식 한 번 안 돌아본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자식 재산을 다 가져갈 수가 있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바로 이런 우리 모두가 느끼는 법감정,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거냐? 하는 질문이 사회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법원이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할 의무를 정말 심각하게 내팽개친 부모라면 그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째, 대상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나 조부모. 둘째, 이유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무를 정말 심각하게 어겼거나 아니면 끔찍한 범죄나 학대를 저지른 경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 다른 가족들이 법원에 청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법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입양법, 다른 하나는 상속법.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법이요. 겉보기엔 정반대잖아요. 하나는 가족을 만들고 하나는 끊어내고.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똑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법이 생각하는 가족의 기준이 그냥 핏줄이 아니라 책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양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약속으로 가족이 되는 거고, 구하라법은 당신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가족의 권리도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물론 이걸로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할 수는 없겠죠. 국회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보면 입양 관련 법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하나로 합치자. 입양 가정에 돈만 줄 게 아니라 상담 같은 지원도 더 늘리자. 또 입양된 아이들이 자기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더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인 셈이죠. 결국 법이 가족을 낳았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책임으로 정의하는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가족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